시장도 쉬어가고요. 저희도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직접적으로 말이 좀 많으면 많은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네. 이렇게 약간 좀 왜 결정을 안 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미국과 중국이 아직 전화기를 못 찾았다라는 이야기도 들고 지금 전화번호를 모른다라는 전화 좀 빨리 해서 좀 끝내주세요. 지루해요 이제. 그러게요. 네. 자,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에 협상 예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아니, 지켜보면서 근데 저는 네. 일본이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우리는 뭐 미국 마음대로 해줄 뭐 용의가 없다 막 약간 이런 워딩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말 할 사람들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빠르게. 강하게 나갈 부분도 있고 네. 좀 수그러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게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시장은 어쨌든 좀 약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0.4%, 0.3%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도 얘기 나누겠지만 미국 시장이 보합에서 좀 약세 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변동성이 좀 있었고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좀 크게 빠졌어요. 5% 네.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H20에 대해서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칩인데 수출 제한 이렇게 나오면서 중국하고 일단 격화는 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얘기는 약간씩 자제를 하는 분위기인데 네. 얼마나 길게 갈지 좀 불안합니다. 일단 네. 뭐 핑퐁 게임이 좀 돼야 되는데 네. 공을 트럼프가 넘겼다고 하니까 시진핑이 스파이크로 받아줄지 뭐 컵으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들 오늘은요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만나뵈는 네. 뉴페이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동엽 부장님과 네. 이분이 수요일을 또 책임을 져 주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투의 정우창 부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니까 인사 네.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NH투자증권 압구정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우창 부장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투자 초기에 네. 굉장히 많이 나와 주셨고 또 아이디어 많이 던져 주셨거든요. 근데 느낌이 조금 달라진 게 그때 굉장히 편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약간 놀다 가는 느낌이었다면 오늘 야 양장에 넥타이까지 양장에 넥타이까지 지금 일단은 이동을 좀 하셨다고 하는데 뭐 바쁘셨죠? 네, 저는 22년부터 24년까지 랩운용부에서 해외 주식 운용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올해 3월 4일부터 이제 영업점 PB로 직군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회사에서 이제 옮기시오. 그럼 옮기는 거야? 아니면 좀 의사가 발휘된 네네. 건가요? 제가 좀 지원을 했고, 그래요? 예, 더 회사에서 뭐 이렇게 좋은 좀 의사를 좀 반영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됐고요. 원래부터 좀 PB를 좀 하고 싶은 좀 꿈이 있었고, 또 이제 본사에서만 한 9년, 10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사실 본사에 계시다가 현장 일선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좀 더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또 수요일날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구정 가셨으니까 네. 우리 예쁘장하고 또 멋있는 날라리 분들도 어머나? 압구정 날라리 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멋있거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부장님 지난주에 워낙에 진짜 눈 이렇게 깜빡 뜨고 그러면 감았다가 뜨면은 이슈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약간 이제 거기에 비하면 조금 뉴스가 잦아들었다, 맞아. 심심하다, 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정점은 좀 지난 건가, 어떤 불확실성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 시장?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강경 일변도에서 결국 관세에 대한 유예나 뭐 면제나 뭐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네.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뭐 정점에 달했다. 뭐 네. 이런 그 시각들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끝난 부분은 없어서 아직은 저희가 좀 위기 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오늘도 보면은 이제 전일에 중국에서 그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한 또 엔비디아 규제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계속
한 방씩 치고받고 하는 국면이라서 요새 금융시장은 또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긴장을 아직까지는 놓기는 힘든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때 샀어야 됐나? 라는 생각도 사실 왜냐면 급락할 때 샀어야 됐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애매해서 뭘 뭐 덥석 사고 팔고 이러기에 좀 어렵다, 애매하다 이런 생각도 약간 좀 박스권 행보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PB이시니까 실질적인 전술 전략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주식에 한해서는 그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그동안.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환율도 많이 조금 안정됐고 그다음에 주식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뭐 한 8, 9%밖에 안 떨어져서 이게 뭐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한 17%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거긴 한데 근데 뭐 저희가 좋아하는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테슬라는 좀 많이 떨어져서 한 네. 50% 떨어졌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한 30%, 기타 한 20-30%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좀 눈여겨봤던 종목이 있는데 좀 많이 떨어졌다면 내가 포지션이 없다면 그러면 좀 매수를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미 포지션이 꽉 차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반등 국면에 주식을 조금 비우고 또 다른 하락을 좀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제 네. 좀 세계가 울고 웃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워낙 부장님께서 여러분들 미국 증시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뉴욕 증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 시간에 많은 또 질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돌아봐서 관세부터 뭐 실적 발표까지 쭉 이벤트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관세예요. 그렇죠. 관세 일단. 한마디에 울고 웃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보면 트리플 약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달러, 주식, 채권까지 이게 일본의 버블 붕괴 때랑 비슷한 조짐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자산이 해석을 전부 해볼까요? 빠진다. 네. 네, 충분히 좀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지난주에 금융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많이 떨어지고 주식 시장도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런 움직임들은 이런 미국의 펀더멘탈이 지금 뭔가 삐그덕거리고 무너지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 금융시장이 요새는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서로 이게 복합적으로 주식과 채권 뭐 이런 헤지펀드 뭐 이런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 수급상 이렇게 나타났던 결과로 지금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지금 이렇게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환율이 조금 많이 떨어졌을 때는 좀 분할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좀 투자하기 좀 좋은 시점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가 지금 미국에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는 걸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까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도 네. 미국만 잘 나간다. 미국만 돈을 잘 벌고 미국만 주식시장이 좋다. 이랬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안 돼. 그것보다 더. 예, 더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Make Great America. 그렇죠. 위대한.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끝나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은 관세를 통해서 뭐 관세 수입이든 아니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좀 이런 재조정, 각국 간의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하고 결국은 또 고용과 그다음에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할 거기 때문에 네. 그게 트럼프의 생각대로 100% 되지 않아도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일부 가져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을 저희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저희가 미국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우리나라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이제 미국한테 이제 협상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경고함은 제 생각에는 사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그런 금융시장의 그런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너무 펀더멘탈에 대한 걱정을 너무 앞서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네. 미국 중국 얘기를 이제 하다가 부장님께서 근데 다들 약간 이제 분위기가 네. 이게 이제 전쟁이다 보니까 누가 이긴다라는 만약에 관점으로 보자면 좀 단순하게 네. 중국이 지금 좀 유리한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판세가 네. 요런 여론이 좀 많은데 난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게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그거 여기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네, 제가 좋아요. 준비한 게 좋아요. 있는데 네. 한번 일기랑 비교를 해서 보도록 트럼프 하겠습니다. 일기 지금 이기니까. 네. 그 일기 때 이제 글씨가 좀 작습니다. 근데 네. 좀 봐주시면 일기 때에는 이제 미국에서 관세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이제 중국이 소심하게 받았거든요. 네, 2천억 달러를 하면 6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고 이제 중국은 약간 좀 소심하게 네. 예, 그 방어적으로 했었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이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만 네. 자료는 저희 회사 자료고요. 네. 미국에서 관세를 지금 124% 하니까 중국에서도 똑같이 124%. 맞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계 그 이제 업이다 보니까 그런 증권사들을 만나면 아마 미국이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 중국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할 거다. 좀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협상을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수동적으로 갈 거다라고 중국 내에서도 예측을 했는데 아마 중국에서 최근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그렇죠. 예, 미국이 경기도 좋고 AI도 발전돼 있는데 무슨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반기를 들 거냐 이런 시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 AI나 첨단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미국은 지금 굉장히 경기가 좋고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이게 둔화로 가면 어떡하냐라는 국면이고 중국은 그전에도 사실 굉장히 경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네. 부동산 뭐 그렇죠. 헝다그룹부터 많이 네. 망하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이 뭐 20%가 넘어간다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지금 미국과 이렇게 계속 관세 전쟁을 길게 끌고 가면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더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중국도 지금 예전에 2018년 시절에 중국은 아니고 지금 또 많이 올라온 상태긴 하거든요. 네. 좀 그런 국면이고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일기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네. 이제 일기와 똑같이 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기를 저희가 잘 복기를 지금부터라도 해보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측을 하고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관세 전쟁이 2018년 9월부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파월 의장을 많이 압박을 했었습니다. 금리 내려라. 네. 근데 파월 의장은 그냥 금리를 무시하고 올렸죠. 인상을 했네요. 예, 그래서 네.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파월 의장에 대한 너네 왜 이 견해 차이나 이런 갈등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했었었고요. 네. 지금도 보면은 4월 5일에 트럼프가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경질에 대한 내용도 뭐 후임자 지금 뭐 좀, 물세게 좀 나오고 있고 나섰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9월 20일 있잖아요. 9월 20일에 최고점을 형성할 때 2,930. 근데 한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하락해서 한 19.8%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장의 저점을 본 것이라면 지금 주가는 17.4% 저점을 갔었고요. 5,000포인트, 지금 5,400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한 44일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무역 전쟁을 통해서는 한 20% 정도 하락하는 좀 영향을 보이고 있고 다만 기간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짧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한 시기는 조금 더 비슷하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이것보다 이 저점을 깨지 않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1기 때 이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멘트들이 있었는데 12월 26일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네. 지금이야말로 미국 기업을 매수할 호기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일기, 네. 나왔었죠. 이번에도 나왔어요. 이거는 자료가 조금 이제 지지난주 자료라서 네. 없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나스닥이 12% 올라가는 그때가 4월 12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트윗을 했었죠. 네, 몇 시간 전에. 예, 그러니까 일기를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면 네. 요거 말하고 이틀 후가 최저점이었거든요. 아, 그럼 트럼프가 주식을 사라고 할 때는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진짜 생각을 가지고 사야겠구나. 있었으면 네. 그날 사실 그 시장 초기 때부터 확 많이 올랐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물론 초반부터 오르기 시작했지만, 근데 요때 빨리 매수를 했었으면 좀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런 말을 할 때는 뭔가 그 호재 카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요렇게 좀 일기 때도 그런 복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요즘에 글로벌 리딩방 중에 가장 최고의 리딩방은 트럼프의 트윗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잠깐만 투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없는 분들은 사고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아라,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댓글을 써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사실은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다시 반문해 보면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겠죠. 주식이 빠진다면. 그렇죠. 현금이 더 낫죠. 네네. 네. 반대로 주식을 100%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식을 100%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의 선택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변동성 국면이고 아직은 악재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그럼 이 국면은 언제 끝나냐 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무역 전쟁을 합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네, 옛날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그만하자 이런 합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유동성을 제공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그 두 가지의 정책이 같이 조합이 됐을 때 미국 시장은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도 아직 미국 중국이 합의가 안 됐잖아. 네. 또 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음. 연준은 아직도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데 요런 이 뒤에 남아 있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시장은 크게 올라가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주식 비중이 최선의 선택인 주식 비중이 꽉 차 있다면 네. 이제 좀 팔아도 되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포트폴리오에. 그런 것들은 일부 현금화해서 다음 하락 때 다시 유용한 투자 자금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투자라는 게 저점에 딱 한 번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주식이 없으신 분들 얘기입니다. 그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트렌드가 뭐 뒤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미국 시장은 저는 이제 레분용 하면서 여러 매니저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악재가 없으면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악재가 그냥 평균적으로 항상 상승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이 되는 주식을 일부 담고 네. 그것보다 떨어졌을 때 계속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제일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또 설명이 되는 그래요. 것 같고요. 네네네. 지금 1기, 2기 비교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회복이나 반등은 좀 속도가 어땠는지 그것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때도 보면은 철강 알루미늄, 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보복 관세, 네. 캐나다,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네요. 비슷한 키워드가 많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때와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경로를 간다면 그 당시는 2018년에 9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점을 잡았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20% 수익을 봤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이렇게 중단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련된 관세가 철회되면서 연간으로 이렇게 31%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대하는 부분은 지금 이 무역 관세로 인해서 주가는 이제 좀 많이 요번에 17% 하락했듯이 하락할 수 있지만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두 나라가 아예 분절돼서 이제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이런 히토류나 사실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보복에 대한 부분이 정말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합의가 가까워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네. 이게 결국 공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히토류가 없어. 지금 미국에서는 한 1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좀 재고가 있다라고 하고요. 1년 정도. 중국도 뭐 엔비디아 칩 많이 쟁여놨죠. 쟁여놨다. 예, 그리고 화웨이를 통해서 지금 좀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렵습니다. 네. 그럼 지금 와서 중국이 AI 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길이다라고 가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를 아예 배제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히토류는 또 필요한 카드고 결국은 나중에는 또 어떤 강한 카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센 보복 조치가 반복돼서 시장이 하락할수록 이게 이제 합의는 좀 가까워지는 국면이구나 좀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겠죠. 현금이 네, 현금 있어야겠죠. 네. 너무 다 사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사더라도 분할로 매수하고 맞습니다. 분할로 매도하고 그리고 이런 이런 시장은 사실 멘탈을 잘 챙겨야 됩니다. 네. 멘탈. 네, 주식을 100% 그것도 대출까지 해가지고 꽉 가지고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도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조금 여분의 현금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145%니 뭐 125%니 이제는 숫자는 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숫자 놀이는 뭐 그만하겠다라고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말만이 아닌 게 아까 말씀하신 히토류 7종에다가 보잉 안 산다. 항공사들한테 이제 인도하지 말라 맞아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개별 기업끼리 기업이 진짜로 연관이 있는 공격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부장님 이제 요거는 인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 공격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카드까지 나올지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양국도 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명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막 예, 예. 그런 지키고, 명분을 들어갈 그리고 수 이제 없죠. 합의를 하더라도 네. 결국은 아까 전에 네. 우리 사회자분이 네. 일본이 강하게 나간다. 예. 근데 일본은 미국한테 강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말을 왜 할까요? 결국은 협상장에서 조금이라도 예, 이렇게 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뭐 발언들이나 이런 보복 조치들은 결국은 계속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까지는 너무한데, 야 이건 진짜 공포스러운데, 라는 조치나 보복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게 길게 가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엔비디아는 대규모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그거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반기고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 형성됐는데 이런 식으로 수출 제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 자국 기업도 이렇게 좀 하루하루 힘든데 네. 다른 나라 특히 우리도 그렇고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정책을 기업들이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럴까봐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지금 보면 애플도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기업들도 부품까지 매기는 건 좀 너무하니까 그럼 부품을 너네가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라는 또 조치가 나왔고 오늘 엔비디아 이 규제도 결국 중국에 수출하지 마. 그렇죠. 못해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라이센스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중국에 선적할 때 다 검사 맡아. 허가받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뭐 피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남하고 싸우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나는 얼굴 깨끗하게 갈 수 있습니까? 좀 치고받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미국 기업들의 사정을 아예 지금 트럼프가 무시하고 그런 피해들을 그냥 감수해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황이 진짜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 테슬라 워낙에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기업인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머스크도 네. 사실 머스크의 동생도 지금 막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머스크뿐만 아니라 백악관 내부에서도 어떤 이 관세 정책 가지고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게 내부 분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좀 자료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이런 강경론자, 네. 뭐 피터 나바로, 그 다음에 스티브 뭐 미란 보고서, 네. 미란도 있었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뭐 100년 무이자 국채다. 사실 저는 그 100년 무이자 국채 때문에 국채 시장이 혼란이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것 있어요.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은 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장기 국채를 이자도 우리가 보안이나 군사적인 서비스를 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100년 동안 무이자로 바꿔라라는 건데 내가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가 정말 저 미친 트럼프가 저대로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일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줄이자 뭐 이런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보면 지금은 상대방한테 짖을 때 협상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그런 피터 나바로라든가 뭐 상무부 장관이나 이런 강경론자를 많이 그런 의견을 들어주고 그런 분들이 매스컴에 많이 부각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협상에 들어갈 때는 네. 지금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온건파인 뭐 스캇 베센트가 그렇죠. 지금 협상을 주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엔 겁을 많이 주고 실제 협상은 그래도 상대방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협상의 좀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강대강으로 치닫고 정말 공멸로 가고 망하게 가고 뭐 이런 시나리오는 좀 아닐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양국 다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언제냐, 어느 정도 시점의 정도까지 중간으로 올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앞서서 연준 얘기도 그러니까요.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한 가을부터 연준 파월 의장의 후임자 인터뷰를 좀 진행하면서 물색해 보겠다.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아마 내년 6월 네, 6월이에요. 정도까지로 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뭐 해임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네. 보장은 하는데 미리 좀 찾아보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시장 압박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자 연준이라는 얘기도 이미 나왔었으니까. 그렇게 후임자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힘이 좀 떨어지나 뭐 이런 것도 시장에는 아하.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연준은 금리 인하 압박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 오늘 밤에 또 파월 의장 등판을 발언이 합니다. 있죠. 네. 새벽 2시 반인가요? 네네. 연준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볼까요?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네, 타협. 그 준비된 좀 자료를 좋아요. 네. 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파월 제가 파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우리 네. 누구나.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저는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냥 무릎 팍 근데 꿇어가지고 예측을 하자면 네. 연준이 지금 유동성이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또 오늘 분명히 또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사실 좀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게 트럼프가 관세로 이렇게 휘잡아 놓지만 않았으면 네. 결국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3번, 4번 했을 네. 건데 갑자기 관세를 들이미는 바람에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좀 불확실해진 아하. 거죠. 근데 연준에서는 결국은 이 자료에도 보시면 네. 결국은 부러져야 할 겁니다. 뭔가가. 그렇죠. 소비가 네. 부러지던 아니면 주식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건. 뭐 고용이죠. 근데 주식 시장을 왜 연준은 주식 시장을 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뭐냐면 소비가 안 좋아지면 주식 시장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까요? 그게 닭이 뭐 다 먼저일까요? 달걀이 그렇죠. 근데 먼저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 미국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게 이 가계 자산에서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이제 소비도 많이 줄어드는 비슷한 시기에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그리고 21년에서 22년 넘어가는 시기에 연준이 오판에서 네. 이런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하다,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금리 인상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제 인플레가 크게 올라가고 경기에 대한 부작용, 주식시장 급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시기에 따른 그런 논란이 트라우마가 그죠? 있기 맞아. 때문에 뭔가 선제적으로 네. 이런 경기가 망가지거나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보험성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보고요. 또 이런 카드는 또 아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금리까지 이렇게 얹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이런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그런데 네. 주식적으로는 그런데 채권 금리가 최근에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뭔가 준비가 돼 있다. 네, 뭐 이런 발언도 좀 나와서.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좀 미국 정부에서도 뭐 재무부나 이런 데서 이 국채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일본 같은 나라도 자국 국채를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사실 미국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금리가 막 천정부정 올라간다?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은 국채 매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다시 매입하겠죠. 아. 아니면 상당 금리를 제한한다거나 네. 이런 정책으로 분명히 이 정책적인 여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보다 오히려 그때는 금리가 2.5%였거든요. 네. 지금은 4.5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여력도 좀 더 많아서 연준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금융시장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책이나 이런 여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채권이라는 게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변동이 이렇게 크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머니문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데 만약에 채권을 산다고 하면 지금 시점은 어때요? 그렇죠. 기회죠. 그 말씀은 야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 이야기죠. 개인이 제가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국채를 4.5%에 샀습니다. 나중에 5.5% 가면 저한테 손실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4.5 받으면서 만기 보유하면 됩니다. 내가 만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하면 중간에 금리 변동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미국이 망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4.5% 이 정도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나오고요. 그게 나한테는 괜찮은 재테크다라고 판단하시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한국 분들은. 네. 예. 그게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항상 자산에 대한 평가를 원화로 하시는데 달러로 평가할 때 내 자산은 얼마지? 이런 자세도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도 요새 좀 최근에 좀 억울했었던 게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2021년에 환율이 1,100원일 때 제가 받던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랑 지금 환율이 한 25% 30% 빠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살 때 예전보다 30%못 사네. 그러네. 네, 그래서 내 월급은 달러 베이스로 줄었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원화 베이스로만 어허. 지금 들어가면 환율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그러면 환율 떨어지면 더 사면 되죠.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이거 중요하다. 네, 달러는 어디 가나 쓸모가 많잖아요. 뭐 여행 가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구매를 하실 때 요새 달러 결제도 많고 그러니까 달러가 뭐 환율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거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달러 베이스로도 한번 환산을 하는 아직까지 습관이- 저는 신사임당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현금. 네. 자, 그래요. 다음 자료 보니까 하반기 상승 요인, 기대 요인 또 네, 준비를 네,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 좋아. 하반기에 좀 어떤 거에 기대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제가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이제 자료 좀 띄워주시고요. 네. 네,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야겠죠. 네, 근데 트럼프가 지금 하려는 게 정말 미국을 개혁을 진짜 요번에 확실하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막 반대 시위 나온다, 핸즈 오프 뭐 이런 말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원래 반대하는 민주당 얘기고요. 중도층이나 아니면 보수층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도지에 대한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긍정 평가가 70%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근데 하지만 이런 그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좀 주식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고 실제 경제가 망가지게 된다면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26년 11월에 아마 우리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때가 소비가 많이 위축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 요때 다 이게 바뀌었어요. 이런 상원 하원의 과거 그 대선 때 이후로 중간 선거에서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은 레드 웨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민주당 이렇게 바뀐다거나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바뀌면 정책에 대한 그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는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율에도 많이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하락시킬 수 있지만 이 하반기 때부터는 최소한 안정화를 해야 되는 조금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이 유동성입니다. 네. 요게 이제 유동성이 이 표를 보시면 이게 3개월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땡겨 놓은 거예요. 지금 유동성을. 네. 근데 유동성이 3개월 후에 늘어나면 그 늘어난 걸 반영해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같이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나스닥 지수는 많이 하락했지만 유동성은 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요거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중국도 재정 부양 금리나 유럽도 재정 부양 금리나 미국도 어쨌든 지금 금리를 100bp 낮췄죠.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뭐 채권 매입도 추가로 할 수 있고요. 네. 유동성은 앞으로 줄어드는 쪽보다는 늘어나는 쪽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에 공포가 있어요. 저도 22년에 굉장히 주가 하락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금리가 인상되고 유동성이 쫙 말라가는 구간이었잖아요. 물론 다른 악재도 있었지만.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막 앞으로 계속 하락하겠구나.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유동성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악재가 조금만 완화되면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네. 이제 AI죠. 그렇죠. 네, 우리가 23년에 금리가 5%가 넘어가는데 미국은 경기 침체갈 거야, 주식시장 안 좋을 거야. 연초부터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AI가 모멘텀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AI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뭐 안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뭐 요새 지불이 많이 진짜 뭐 안 한 분들 없죠, 이건. 네. 근데 약간 저거 정점을 또 지난 느낌도 있어요. 이제는 또 밈이 지났습니다, 저거. 예. 네네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하지만 이렇게 되고요. 네. 이런
이런 AI 관련된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올해는 또 AI 그 관련된 그런 B2C 서비스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네. 그러면은 결국 이 AI 기술 패권, 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뭐 넷플릭스를 뭐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긴 합니다만 간밤에 놀랐어요. 네. 5% 올랐더라고요. 네. 네. 넷플릭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이 뭐 사실 저희가 주식할 때 그게 단가요? 뭐냐면 금리가 인하되고 그 다음에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그거는 사실 매크로적인 측면이고 그렇죠. 사실 주가라는 거는 그 기업의 뭐 이익과 뭐 PER 뭐 이런 게 반영이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결국은 경쟁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훌륭하고 전 세계 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 사례, 뭐 다른 사례들도 많지만 넷플릭스 사례를 보면 이 한국의 컨텐츠, 뭐 최근에 뭐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것도 너무 그렇고, 잘 봤죠. 네네, 네. 이런 뭐 드라마나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로컬 컨텐츠인데 네. 오히려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하는 영화나 어. 뭐 이런 방송국의 드라마보다 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게 요새 더 핫하고 더 밈이 되고 맞아요. 그러는 아니, 거 같아요. 제가 진짜 폭삭을 보고 우리 선혜 씨가 눈물 짓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야, 그 미국 분들 막 눈이 유럽 막 분들도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제주도 사투리를 보면서 우는데 실제로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가 시청 시간으로만 따지면은 미국 컨텐츠 다음으로 2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컨텐츠 자랑스럽다. 셉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이건 개별차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요일에 이걸 안 봤어요. 토요일만 봤어요. 왜요? 왜냐면 일요일에 눈이 부니까 월요일에 우리 방송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크로나 이런 뉴스나 이벤트에 온 집중이 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 기업에 투자 저는 이제 미국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이 갈 거니까 미국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미국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좋은 회사는 어디에 있지? 좋은 회사를 찾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보단 좀 애플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뭐 우리나라의 뭐 CJ ENM이나 이런 회사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넷플릭스가 더 갑이지 않을까? 뭐 아하.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비교하면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수해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이런 뉴스나 매크로 이벤트에만 너무 매몰돼 있어서 이런 좋은 미국 기업들 투자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1부 또 끝냈는데 2부도 내용 많은데 45분이네요. 여러분들 2부에는요. 투자 아이디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그러죠. 가지 마시고요. 네.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그리고 이제부터 함께해 주실 그렇죠. 네, 정우창 부장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시장 얘기 돌아가 봐야죠. 부장님, 저희는 기승전 그래서 사요? 뭘 사요? 약간 이런 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오늘 뭘 또 투자 아이디어 네. 전달해 주시는 날이니까 어떤 아이디어부터 만나볼까요? 지금 보니까 미국 주식의 역사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역사? 네네네. 요거를 저희가 좀 밑밥으로 좀 깔고 그다음에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지 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1928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입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초록색은 상승이고요. 빨간색은 좀 하락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면요.
미국 주식시장은 1월 1일에 사서 연말에 열어보면 주식이 상승해 있을 확률이 이제 73%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3년, 5년, 7년 이렇게 장기로 보유했을 때 이 네. 플러스 수익이 날 확률이 100%에 이제 수렴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많이 떨어지면 그러면 뭔가 매수의 기회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미국 시장에 그러면은 지금 엄청난 위기 국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 미국 시장은 과거에 이런 대공황,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뭐 근본 이제가 폐지된 적도 있고요. 오일 쇼크, 기준금리가 뭐 저희 5.5% 가서 패닉 갔는데 한 2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 닷컴 버블, 9.11 테러, 미국의 금융위기, 뭐 코로나19도 있었죠. 네, 요런 되게 미중유의 사건들을 다 겪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제가 5년, 10년짜리 차트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100년 이상 역사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때부터 빅테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는 하락하는 횟수도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상승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이 S&P가 한 11%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배당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빅테크가 등장한 한 2010년, 2009년부터는 평균 1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S&P만 투자해도 16%인데 지수만 뭐에 내도. 투자하고 계신가요? 네, 16%인데 네, 그러면 한 4년 정도면 따블이 되는 거거든요. 4년 좀 넘으면은 내 자산이 2배가 돼 왔습니다. S&P가. 네, 그래서 23년, 24년에도 그랬고요. 다만 25년 지금 한 8%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31일이 되면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트럼프 때도 한번 보시면요. 트럼프 때가 2017년에 21.8%부터 2001, 2, 3, 4, 20년까지 요때까지 코로나도 겪고 뭐 그랬었는데도 주가가 뭐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내 임기 동안 80% 넘게 올랐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말대로 다 되진 않겠죠. 그렇죠. 네,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가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사실 주식시장 하락을 뭐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하락한 게 아니죠. 트럼프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1기 때보다 주식시장 더 좋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미국 시장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만 보면 오늘부터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작년에도 나와서 매번 늘 오늘부터 1일이야. 예, 늦지 않았어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늦지 않았냐면 사람들이 야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는 건 좀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앞으로 몇 년 더 투자하셔야 되죠? 저는 한 50년 남았죠. 50년을 이걸 놓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잘 설득하시네. 자꾸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혼나고 있어.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을 확률이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왜 좋으냐에 대한 이제 퀄리티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짧고요. 그리고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강세론자들 있죠. 주식을 정말 좋아하는 강세론자들은 지금이 이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인터넷 사이클이 기술 혁명이 일어났을 때고요. 이때가 생산성 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좀 버블이라고 뭐 IT 버블 뭐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아예 버블은 아니었던 게 결국 그 인터넷 사이클을 지나서 저희가 지금 인터넷으로 활용을 하고 뭐 아이폰도 나왔고 모바일 방송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견 이때 이제 인터넷 혁명이 나왔을 때인데 지금 AI 혁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구간이라면 현재가 그럼 이때 나스닥이 6배가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95년부터
이때까지죠. 진짜. 이게 이건 S&P인데 나스닥은 더 올랐죠. 네. 예,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강세장에서도 중간중간에 20% 조정이 있는 거죠. 30% 이때랑 지금 다르지 않냐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하지만 그때도 2달 3달 15에서 20% 조정은 네.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부장님 해주시면 지금 만약에 저걸 기대한다고 하면은 초입 구간에 들어선 거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때가 한 5년 상승했으니까 네. 지금 한 2년 상승한 거죠. 2년 상승.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서 한 중반 정도로 넘어가고 그렇죠. 있는. 근데 마지막에 네.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너 이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건데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자꾸 생각할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만 생각해요. 투자해서 손해나면 어떡해? 그거 리스크죠. 근데 투자 안 했는데 많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어서 뭐 파이어 하신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투자 안 했잖아요. 조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해볼 걸 이렇게 생각하셨었죠. 네, 500은 사볼 거. 책입니다, 책. 뭐뭐 할 거를 진짜. 예.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어도 네. 미국 시장은 이 평균적으로 한 11% 정도 2009년 이후로 한 16% 상승하는 장인데 네. 만약에 이런 장인데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야. 억울하네. 억울하죠. 네. 근데 AI가 이게 계속 개발이 되고 네. 지금 챗GPT를 넘어서 뭐 자율주행이나 신약 개발이나 사실 지금 GPU가 부족해서 그렇지 콜센터도 다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AI로. 그러면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근데 관세 전쟁을 빌미로 금리도 인하되고 관세는 그냥 이제 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AI 기술 엄청 발전시키겠죠. 미국은 질 수 없다 하고 또 발전시키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혁명이 이어진다면 근데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것도 굉장한 리스크라는 거죠. 리스크다. PB로 가지고 설득력이 더 는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방송해도 선혜 씨 통장은 올라가고 저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 얼마나 떨어졌는데. 얼마나 내가 억울할까 진짜. 우리 선혜 씨만 돈을 벌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근데 해야 생각보다 됩니다. 미국에 투자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사실 많이 늘었는데도 저도.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네. 고객도 데이터를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분의 3 아직도 국내 위주로만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설득이 사실 미국 주식은 항상 어느 시점에서건 하기 싫은 포인트가 다 있어요. 네. 많이 올라서 이젠 미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니까 이제는 붕괴되는 거 아니야. 봐 미국이 우리나라 걱정하시죠. 미국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늘은 종목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S&P나 QQQ 같은 ETF 투자가 저는 지금 국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별 종목은 이런 관세나 이런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너무나 큰 역풍을 맞았을 때 이 복구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이런 극복하는 기업, 승자가 되는 기업, 패자가 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S&P나 그 나스닥 ETF가 만약에 포지션에 없으시다면 네. 꼭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ETF를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자료 그렇지. 보시면 이게 뭐야? 저희가 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뭐 애플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빅테크를 이렇게 한 번에 투자하는 이 ETF가 있습니다. 네. 네. 티커는 매그스라는 거고요. 여기는 빅세븐,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요거를 동일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동일 그래서 비중. 요렇게 되고요. 네. 이게 되고 뭐 비용도 뭐 0.29%니까 저렴하고 네. 내가 소액을 투자하는데 테슬라도 사고 싶고 엔비디아도 사고 싶고 애플도 사고 싶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ETF가 지금 한 주에 한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립식이나 뭐 분할 투자로 하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성과도 보면은 이제 나스닥하고 S&P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를 땐 더 오르고요. 네. 빠질 때는 더 빠진다. 예, 이게 올해도 네. 오를 때는 작년에도 오를 때 더 올랐죠. 네. 빠질 때는 지금 2배 가까이 더 빠졌죠. 어허, 시장 대비.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네, 레버리지 2배, 3배 ETF. 정우창 부장이 이제 좋다니까 2배, 3배 사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 이렇게 떨어질 때 노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노가 맞아요. 30% 녹아요. 빠지면 3배짜리는 90% 마이너스 돼서 이제 없어지죠. 없어져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빅테크를 한번 내가 조금 분할로 한 종목씩 사기 어렵다면은 요런 ETF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사실 빅테크도 관세 국면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오늘 네. 엔비디아도 뭐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도 반독점 조사 맞습니다. 재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아지는 기업, 나빠지는 기업 이런 것들이 좀 상쇄가 되면서 리스크도 좀 분산하는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레버리지를 되도록 쓰지 말라라는 걸 네, 많이 그렇죠. 얘기를 절대 하는데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워런 버핏 역시 이러다가도 우리는 쓸 때 레버리지를 그죠? 한방 아닙니까 인생? 아니에요. 안 아니에요? 된다고 이렇게 부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정치 테마주 나만 없어. 그래요. 또 ETF 하나 또 네, 소개해 마지막. 네네. 그러면 뭐 국내만 있냐, 네. 해외만 있냐, 그러면은 국내도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우선은 기본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S&P나 나스닥 ETF가 기본으로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심심하지 않냐라고 하시면 네. 요런 게 이제 테슬라, 뭐 에르메스, 샤오미, 아마존, 넷플릭스 이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네. 요거 운영하시는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나서 저랑 얘기하면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코드가. 예,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꼭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네. 뭐 프랑스나 중국 기업도 오.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네. 요 이제 ETF가 연금 계좌에서는 이제 국내 ETF만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ETF는 그 연금 계좌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조금 빅테크를 포함한 빅테크급의 좀 분산 투자를 내가 연금 계좌에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좀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깔끔하게 또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정리. 네. 네. 오늘 미국 시장이요? 저는 뭐 뭐 앞으로도 이번 주? 최근 지금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지금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고 네. 더 올라가기는 또 룸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예, 확실한 지금 사야 됩니다. 네. 지금 팔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도 한번 쭉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주시는 의미로 미국 시장 어떻게 대응할 장표요. 것인가. 네. 뭐 시간이 11시 살짝만 맞아요. 그러니까 보여만 어. 주시고 이 네네네. 얘기는 저희가 다음으로 넘기죠. 네네네. 자, 그럼 빨간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오를 때 흥분해서 단타로 들어가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젠 끝났나 봐 하고 파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포가 임박하면 협상이 임박한 거다라고 역으로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 연준이 이제 뭐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정말 트레이딩 고수신가요? 그거 아니시죠? 모니터 막 10개씩 놓고 막 분차트 보면서 못 하실 거면 하지 마시고요. 마통이나 대출, 신용거래는 뭐 그래. 평소에는 좀 할 수 있죠. 참아보자. 네. 이거 아예 하지 말라면 저희 증권사도 좀 힘들어지죠. 근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하지 마시라는 네. 거죠. 밤에 잠 못 잡니다. 추르장님이 내가 잘하는 거 리스트를 빨간색 모아놨다고 쪽이? 빨간색 쪽이 언제 나오시죠 다 또? 그래요. 네. 추장님? 네,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시 저희가 아이디어 좀 많이 여쭤보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봬요. 네. 자, 지멘투자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코스피 코스닥 0.5%대 나란히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내일도 인사드려야죠. 내일 목요일 네. 여러분들 목 쿨지훈 빠지는 또 부장님. 쿨지훈 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죠.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